혹시 요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전처럼 자연스러운 반응이 사라졌다는 걸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김은지입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수많은 남성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특히 60세 이후의 발기력 변화로 고민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대부분 처음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장님,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실제로는 절반 이상이 생활 습관과 잘못된 성적 습관 때문에 더 빨리 나빠진 경우였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습니다. 68세의 김모 씨. 아침 발기가 거의 사라지고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다고 오셨어요. 큰 병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매일 밤 소주 한 잔하고 화장실에서 20분씩 앉아서 자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습관만 바꿨는데 놀랍게도 3개월 만에 발기 지속 시간이 늘어나고 부부관계 만족도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오늘 저는 직접 진료실에서 경험한 실제 사례와 함께 60세 이후에도 발기력을 지키기 위한 5가지 핵심 생활 습관과 절대 피해야 할 자위 습관을 6개의 구성으로 나눠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은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신 부분이라서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혈관 건강이 발기력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발기력은 결국 혈액이 얼마나 잘 흐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음경이 단단해지는 건 피가 빠르게 몰리고 그 피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혈관 구조 덕분인데요. 혈관이 딱딱해지거나 좁아지면 이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호스처럼 탄력을 잃고 물이 잘 안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혈관 노화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에 30대에는 혈관이 고무줄처럼 탄력 있고 부드러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딱딱해지는데 잘못된 생활 습관이 이 과정을 2에 3배 빠르게 만듭니다. 특히 음경의 혈관은 다른 부위보다 훨씬 가늘어요. 심장 혈관이 고속도로라면 음경 혈관은 골목길 정도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막혀도 큰 영향을 받죠. 대표적인 혈관 손상 원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름진 음식입니다. 삼겹살, 갈비, 치킨 같은 고기 위주 식단과 튀김류를 자주 드시면 혈관 벽에 기름때가 쌓여요. 이게 바로 동맥경화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단 음식과 음료수입니다. 콜라, 사이다, 그리고 달달한 빵이나 과자들이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세 번째는 과음입니다. 매일 소주 한 병씩 또는 맥주 3에 4캔씩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알코올이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탄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네 번째는 흡연입니다. 담배의 니코틴과 타르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끈끈하게 만들어서 흐름을 방해합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2세 박모 씨는 평생 회식과 야식을 즐기셨어요. 퇴근 후엔 항상 치킨에 맥주, 주말엔 삼겹살에 소주가 기본이었죠. 하루 담배도 한 갑씩 피우셨고요. 진료 당시 혈관 탄력 검사 수치가 동년배 평균보다 30% 낮았고 발기도 금세 꺼지는 상태였습니다. 혈압도 높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위험 수준이었어요.
제가 식단을 채소와 생선 중심으로 바꾸고 음주량을 절반으로 줄이게 했습니다. 금연도 함께 시작하셨죠. 처음 한 달은 힘들어 하셨지만 4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발기 지속 시간이 2배 가까이 늘어났고 무엇보다 아침 발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혈압도 정상으로 떨어지고 전체적인 컨디션이 20대처럼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혈관 건강을 위한 구체적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고등어, 연어, 참치를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세요. 이런 생선의 기름이 혈관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견과류로는 아몬드와 호두를 하루 한 줌씩 드시고 제철 채소를 충분히 드시면 혈관이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특히 마늘, 양파, 당근은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식품이에요. 마늘은 하루 2에 3쪽, 양파는 반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혈관, 나이 측정법. 간단하게 집에서도 혈관 건강을 확인할 수 있어요. 손목의 맥박을 재어보세요. 정상적이면 규칙적이고 탄력 있게 뛰는데 불규칙하거나 약하게 뛰면 혈관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위 습관과의 연관성도 중요합니다. 술을 마신 직후에 자위나 관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는 혈관이 이미 알코올로 인해 확장된 상태라서 급격히 반응이 떨어져 발기력이 금방 식어버립니다. 또한 흡연 직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류가 떨어진 상태거든요. 술 드신 후나 담배 피운 후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몸이 완전히 회복된 다음 날에 즐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2번째, 꾸준한 운동, 특히 하체와 골반 근육 강화입니다. 하체 근육은 발기할 때 혈액을 펌프질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이때 혈액을 아래로 보내는 힘도 함께 약해져요. 근육과 발기력의 관계. 다리와 골반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음경 쪽으로 밀어올려 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허벅지 안쪽 근육과 골반 저근이 가장 중요합니다. 60세 이후에는 매년 근육량이 1에 2%씩 줄어들어요. 10년이면 10에 20%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추천 운동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빠른 걸음으로 동네 한 바퀴 도는 정도면 충분해요. 중요한 건 일주일에 최소 5일은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걸을 때는 팔을 크게 흔들고 보폭을 평소보다 10cm 정도 넓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하체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2번째는 자전거 타기인데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아서 60대 이후에 특히 좋습니다. 실내 자전거든 야외 자전거든 상관없어요. 하루 20에 3공분씩 타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스쿼트입니다. 처음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10회씩 3세트면 됩니다. 익숙해지면 점차 횟수를 늘려가세요. 네 번째는 계단 오르기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처음엔 2에 3층만 해도 충분하고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케겔 운동입니다. 케겔 운동은 소변을 참을 때 힘을 주는 그 근육, 즉 골반 저근을 강화하는 운동이에요. 이 근육이 튼튼해야 발기가 오래 지속되고 사정 조절도 잘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소변을 멈추듯이 항문과 회음부에 힘을 주고 5초간 버티세요. 이때 숨을 참지 말고 자연스럽게 쉬세요.
그 다음 5초간 힘을 빼고 완전히 이완하세요. 이걸 10회씩 하루 3번 반복하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후에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시면 좋아요. 처음엔 5초가 어려우시면 3초부터 시작하세요. 2주 정도 하시면 근력이 늘어나서 5초도 쉬워집니다. 실제 환자 사례입니다. 65세 이모 씨는 평생 운동을 전혀 안 하셨어요.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발기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죠. 소변 줄기도 약해서 화장실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은퇴 후 시간이 생겨서 케겔 운동과 스쿼트를 꾸준히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스쿼트 5개도 힘들어 하셨는데 매일 조금씩 늘려가셨어요. 6주 후에 오셨을 때는 확실한 변화가 있었어요. 소변 줄기가 굵어지고 시원하게 나왔고 발기 지속 시간도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아내분도 함께 오셔서 요즘 남편이 확실히 달라졌다. 걸음걸이도 당당해지고 밤에도 예전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3개월 후에는 아예 다른 사람처럼 바뀌셨어요. 체중도 5kg 줄고 혈압도 정상으로 떨어졌습니다. 운동 시 주의사항. 60세 이후에는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보다는 꾸준한 중강도 운동이 중요해요. 무리하지 마시고 몸의 신호를 잘 들으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하세요.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만약 관절에 문제가 있으시면 물속에서 하는 아쿠아로빅이나 수영을 추천드려요. 부담은 적으면서 효과는 뛰어납니다. 운동과 자위 습관의 연관성. 화장실 변기에 오래 앉아서 자위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렇게 하면 골반, 근육이 눌려서 혈류가 막히고 오히려 기능이 떨어집니다. 운동은 혈류를 좋게 하는 건데 잘못된 자세로 자위하면 그 효과를 다 없애버리는 거죠. 짧은 시간에 편안한 자세로 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3번째, 스트레스 관리와 숙면의 중요성입니다. 스트레스는 발기력에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이 호르몬이 늘어나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게 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발기력과 성욕에 꼭 필요한 호르몬이거든요. 마치 자동차의 연료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트레스가 몸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돼요. 그러면 혈관이 수축하고 심장박동이 빨라집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발기에 필요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요. 또한 스트레스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식욕을 불규칙하게 만들며 면역력도 약화시킵니다. 60대 이후 스트레스의 특징. 은퇴 후 갑작스러운 일상 변화가 가장 큰 스트레스예요. 4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 무력감과 우울감이 생깁니다. 경제적 불안감도 커요. 연금만으로 생활하기 어렵고 의료비 부담도 늘어나죠. 건강 걱정도 많아지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아요. 특히 쓸모없어졌다는 생각이 자존감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이런 심리적 위축이 성적 자신감까지 악영향을 미쳐요. 숙면의 역할. 잠을 잘 자면 성장 호르몬과 성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어서 다음 날 발기력이 회복됩니다. 특히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테스토스테론이 가장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침 발기가 남성 건강의 바로미터라고 하는 거죠.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해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합니다. 또한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안정시키는 작업도 해요. 반대로 수면이 부족하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몸의 회복력도 떨어집니다. 만성 수면 부족은 당뇨, 고혈압,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실제 환자 사례. 60대 초반의 최모 씨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CEO였어요. 하루 4시간 수면에 야근과 술자리가 많았습니다. 발기력 저하와 만성 피로로 고민하다가 저를 찾아오셨죠. 검사 결과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정상 범위의 하한선에 있었어요. 코르티솔 수치는 정상보다 2배나 높았고 혈압도 경계선상이었습니다. 저와 약속을 하고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퇴근 후 스마트폰 끊고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어 7시간 숙면을 목표로 했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잠이 잘 안 오고 새벽에 자꾸 깨고 낮에 졸렸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셨습니다. 2개월 후부터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아침 발기가 다시 돌아왔고 낮에도 활력이 넘쳤습니다. 6개월 후에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정상 범위로 올라왔어요. 스트레스 해소법. 첫 번째는 규칙적인 취미 활동입니다. 등산, 낚시, 바둑, 서예, 사진 촬영 등 본인이 좋아하는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세요.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동창회, 동호회, 종교 활동,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외로움이 스트레스를 더 키우거든요. 세 번째는 명상이나 심호흡입니다. 하루 10분씩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깊게 숨을 쉬며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네 번째는 일기 쓰기예요. 하루의 감정과 생각을 글로 정리하면 마음이 정돈됩니다. 수면 개선 방법.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TV를 끄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요. 침실 온도는 18에 20도로 시원하게 유지하고 커튼을 쳐서 완전히 어둡게 만드세요.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에는 피하시고 술도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끊으세요. 자위 습관과의 연관성. 급하게 의무적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만 하는 자위는 오히려 신경계에 피로를 주고 만족감을 떨어뜨립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일수록 서두르지 말고 감정과 여유를 담아서 천천히 즐기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진짜 스트레스 해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적정 빈도의 성적 활동과 에너지 관리입니다. 발기력 유지에는 적당한 빈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자주 하면 전립선이 과도하게 자극받고 몸의 에너지가 고갈돼요. 반대로 너무 오랫동안 안 하면 혈류와 신경 반응이 떨어져서 감각이 둔해집니다. 60세 이후 신체 변화의 이해. 젊을 때는 하루에 여러 번 해도 금방 회복됐지만 60세 이후에는 회복 시간이 2에 3배 길어져요. 사정 후 다시 발기할 수 있는 시간이 젊을 때는 30분이었다면 60대에는 2에 3시간, 70대에는 하루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이 변화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패턴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60세 이후 권장 빈도. 의학적으로 60세 이후에는 주 1회, 2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개인차가 있어요. 어떤 분은 주 3회가 적당하고 어떤 분은 2주에 1회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횟수보다는
의식적이고 즐기는 활동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의무감이나 습관으로 하는 것보다는 진정으로 원할 때 하는 게 좋아요. 너무 자주 할 때의 문제죠. 매일 또는 하루에 여러 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기 쉽고 사정 후 회복 시간이 더욱 길어집니다. 또한 감각이 점점 둔해져서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는 악순환에 빠져요. 마치 매운 음식에 익숙해지면 더 매운 걸 찾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과도한 성적 활동은 몸의 아연,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을 고갈시키기도 해요. 이런 영양소들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꼭 필요한 성분들이거든요. 너무 오래 안 할 때의 문제죠. 반대로 몇 달 또는 몇 년간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경우 혈관과 신경이 사용하지 않아서 기능이 떨어집니다. 마치 오랫동안 안 쓴 기계가 녹슬 듯이요. Use it or lose it 이라는 말이 있듯이 적당히 사용해야 기능이 유지됩니다. 실제 환자 사례들. 70세 정모 씨는 아내가 돌아가신 후 2년간 성생활을 완전히 끊으셨어요. 그러다가 새로운 분을 만나게 되어 다시 시작하려고 했는데 발기 반응이 거의 없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저를 찾아오셨죠. 검사상 특별한 이상은 없었어요. 다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기능이 잠들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단계적 회복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오르가슴 없이도 부드럽게 자극을 주는 훈련부터 했습니다. 처음엔 반응이 거의 없었지만 3개월 후 점차 반응이 돌아왔고 6개월 후에는 정상적인 관계가 가능해졌습니다. 반대 사례로 67세 조모 씨는 매일 2에 3번씩 자위를 하셨어요. 스트레스 해소라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강박적인 습관이 되어 있었죠. 전립선염이 생겼고 발기력도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빈도를 주 2회로 줄이고 한 번 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했더니 3개월 만에 전립선염이 호전되고 발기력도 회복되었어요. 질보다 양의 원칙. 자주 하는 것보다 한 번 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즐기는 게 훨씬 좋아요. 전이부터 마무리까지 최소 30분 이상의 여유를 가지세요. 급하게 5분 만에 끝내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1시간 정도 충분히 즐기는 게 몸과 마음 모두에게 좋습니다. 자위와 관계의 균형. 혼자 하는 것과 파트너와 함께 하는 것의 비율도 중요해요. 자위만 계속하면 실제 관계에서 적응하기 어려워지고 관계만 하면 혼자 있을 때 해소가 안 돼요. 이상적인 비율은 자위 1 관계 1 정도입니다. 주 2회 한다면 자위 1회, 관계 1회 이런 식으로요. 에너지 관리법. 성적 활동 후에는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가 필요해요. 특히 아연이 풍부한 굴, 호박씨, 쇠고기를 드시고 비타민 E가 많은 견과류도 좋습니다. 수분 섭취도 중요해요. 탈수 상태에서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회복이 늦어집니다. 자위 습관 개선 포인트. 강한 압력이나 빠른 마찰로만 느끼는 습관은 신경을 손상시키고 감각을 떨어뜨려요. 다양한 자극 방식과 속도를 시도해 보세요. 손목 스냅을 이용한 빠른 움직임보다는 손바닥 전체를 사용한 부드러운 움직임이 좋습니다. 강한 압력과 마찰은 금물 올바른 자극법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음경의 신경과 혈관이 젊을 때보다 훨씬 예민하고 손상되기 쉬워집니다. 세게 쥐거나 단단한 표면에 기대서 하는 습관은 미세한 손상을 일으켜서 장기적으로 발기력을 떨어뜨려요.
노화에 따른 음경 조직의 변화. 나이가 들면서 음경의 피부가 얇아지고 신경도 예민해집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자극도 60세 이후에는 손상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음경 내부의 해면체 조직도 탄력을 잃어가면서 압력에 더 취약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스펀지가 쉽게 찢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잘못된 자위 습관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세게 쥐는 것입니다. 마치 펜치로 조이듯이 꽉 쥐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혈관이 눌려서 혈류 장애가 생기고 신경도 압박받아서 감각이 둔해집니다. 두 번째는 거친 표면에 문지르는 것입니다. 수건이나 베개, 심지어 벽이나 바닥에 대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거친 마찰은 피부와 신경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세 번째는 너무 빠른 속도입니다. 급하게 서둘러서 빠르게만 하면 신경이 과도하게 자극받아서 감각이 둔해져요. 또한 마찰열로 인한 염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건조한 상태에서 하는 것입니다. 윤활 없이 마른 상태에서 계속 문지르면 피부가 벗겨지고 상처가 생길 수 있어요. 실제 환자 사례. 66세 한 모 씨는 TV를 보면서 다리를 꼬고 허벅지 사이에 끼워서 강하게 압박하는 습관이 30년 넘게 있었어요. 처음엔 편하고 자연스러웠는데 최근 들어 발기할 때 음경이 휘어지고 통증이 생겼습니다. 진료 결과 음경 내부의 백막이라는 조직에 미세한 상처와 섬유화가 생긴 상태였어요. 이게 바로 페이로니병의 초기 단계입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여서 습관을 바꾸고 물리치료를 병행해서 6개월 만에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1년 이상 걸렸어요. 또 다른 사례로 64세 김모 씨는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아서 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딱딱한 변기 시트에 음경이 눌리고 오래 앉아 있다 보니 골반 혈류가 나빠졌습니다. 결국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이 생겨서 앉아 있기만 해도 불편해졌어요. 자세를 바꾸고 케겔 운동을 병행해서 3개월 만에 호전되었지만 처음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올바른 자극 방법들. 첫 번째는 적당한 압력입니다. 계란을 깨뜨리지 않을 정도의 부드러운 힘으로 하세요. 구체적으로는 악수할 때의 힘 정도면 적당해요. 두 번째는 윤활제 사용입니다. 침이나 전용 윤활제를 사용하면 마찰을 줄이고 부드럽게 할 수 있어요.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 같은 천연 오일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속도 변화입니다. 처음엔 천천히 시작해서 점차 빨라지다가 다시 천천히 하는 식으로 변화를 주세요. 단조로운 리듬보다는 변화가 있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손 전체 사용입니다. 손가락 끝만 쓰지 말고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서 감싸듯이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압력이 분산되어서 안전해요. 다섯 번째는 온도 조절입니다. 너무 차가운 손보다는 미지근하게 데운 손이 좋아요. 찬물에 손을 담갔다가 하면 혈관이 수축해서 좋지 않습니다. 압력으로 인한 문제점들. 강한 압력에 익숙해지면 실제 관계에서 만족하기 어려워져요. 파트너의 자연스러운 자극으로는 느낌이 안 오게 되거든요. 이를 데스그립 증후군이라고 해요. 또한 혈관 손상으로 인해 발기 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딱딱함이 떨어지고 지속 시간도 짧아집니다. 신경 손상이 누적되면 감각이 점점 둔해져서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는 악순환에 빠져요. 회복 방법과 재활 과정. 이미 강한 자극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해요. 갑자기 바꾸면 만족감이 떨어져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1주차 평소 압력의 80% 수준으로 줄이기, 2주차 70% 수준으로 더 줄이기, 3주차 60% 수준까지 줄이기,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면 됩니다. 처음엔 만족감이 떨어질 수 있지만 2에 3개월 지나면 오히려 더 민감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잘 반응하게 됩니다. 환경 개선. 화장실이나 딱딱한 의자에서 하지 마시고 침대나 소파처럼 편안한 곳에서 하세요. 시간도 충분히 여유 있게 잡으시고요. 조명은 너무 밝지 않게 하고 실내 온도도 적당히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추우면 혈관이 수축해서 좋지 않아요. 5번째, 감정과 연결되는 친밀감의 중요성입니다. 발기력은 단순히 몸의 기능만이 아니라 감정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계적으로만 하는 성적 행위는 뇌의 쾌락 회로를 점점 둔감하게 만들어서 만족감을 떨어뜨려요. 감정과 발기력의 과학적 연관성. 성적 흥분은 몸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설렘, 기대감, 애정 같은 감정들이 뇌의 변연계를 자극해서 도파민과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그것이 몸의 반응으로 이어지는 거죠. 60세 이후에는 젊을 때처럼 시각적 자극만으로는 흥분하기 어려워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고 신경 반응도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대신 감정적 자극이 더 중요해져요. 부부관계에서의 친밀감. 오랜 부부일수록 관계가 습관화되기 쉬워요. 대화 없이, 전이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만 하게 되죠. 해야 하는 일 정도로 생각하게 되면 서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횟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여성도 폐경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로 성욕이 줄어들어요. 이때 남편만 일방적으로 원하면 부인은 부담스러워하고 남편은 거절당했다는 느낌에 상처받게 됩니다. 실제 환자 사례. 69세 김모 씨 부부는 결혼 40년 차였어요. 최근 몇 년간 부부관계에서 대화가 거의 없고 그냥 해야 하는 일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셨죠. 남편분은 흥분도 잘 안 되고 발기도 금방 꺼졌어요. 부인분도 별로 즐겁지 않다고 하셨고 관계 후에는 서로 등을 돌리고 잠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관계 횟수가 월 1회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두 분께 몇 가지를 권했어요. 첫 번째는 관계 전에 최소 30분은 대화하기, 두 번째는 스킨십 시간 늘리기, 세 번째는 서로의 좋은 점 하나씩 말해주기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색해 하셨어요. 이 나이에 무슨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제가 부부도 계속 연애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3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손을 잡고 오셨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관계 만족도가 크게 올라갔고 자연스럽게 횟수도 늘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부인분이 요즘 남편이 젊어졌다, 나한테도 다정하고 밤에도 예전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혼자 할 때의 감정 연결, 자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생리적 해소만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게 훨씬 좋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고 쓸쓸한 시간이 아니라 자신과의 친밀한 시간으로 여기세요. 자위도 자기 관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정 연결을 위한 구체적 방법들. 첫 번째는 충분한 시간 확보입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최소 30분 이상의 여유를 가지세요. 시계를 보면서 하지 마시고 몸의 반응에 집중하세요. 두 번째는 환경 조성입니다. 조명을 약간 어둡게 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보세요. 향초나 디퓨저로 좋은 향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상상력 활용입니다. 좋았던 기억이나 로맨틱한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단순히 자극적인 장면만 생각하지 말고 감정이 담긴 상황을 상상하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감사 표현입니다. 파트너가 있다면 관계 후에 고마움을 표현하고 혼자라면 자신의 몸이 아직 이런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다섯 번째는 마음 챙김입니다.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감각에만 집중하세요. 외로움과 무관심, 극복.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파트너와 소원해진 분들은 성적 행위가 오히려 외로움을 증폭시킬 수 있어요. 관계 후에 더 공허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의미 없이 반복하기보다는 자신과의 친밀한 시간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위도 자신을 돌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만드는 거죠. 파트너와의 소통법.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는 솔직한 대화가 중요해요. 요즘 어떤 게 좋은지, 뭘 원하는지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나이 들었다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경험이 많은 만큼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5가지 핵심 생활 습관. 1점 혈관 건강 금연, 금주, 오메가3 섭취로 혈류 개선. 2점 꾸준한 운동 특히 케겔 운동과 하체, 근력 강화. 3점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과 취미 활동으로 호르몬 밸런스 유지. 4점 적정 빈도 줄이래. 2회 의식적이고 즐기는 활동. 5점 감정 연결 기계적이 아닌 친밀감이 담긴 관계. 피해야 할 자위 습관. 강한 압력과 빠른 마찰. 화장실이나 불편한 자세. 의무적이고 급한 해결. 감정 없는 기계적 반복. 핵심 메시지.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올바른 습관을 가지면 60세 이후에도 충분히 건강한 발기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혈류, 근육, 호르몬, 신경, 감정, 이 5가지 축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자신감으로 돌아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발기력은 곧 삶의 활력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노후를 위해 함께 노력해요. 감사합니다.